지금 제가 드린 이런 내용들만 잘 이해하셔도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들 정도까지 그렇게 부족함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너무 많은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문 초급 과정에서는 분명한 목표치가 있어요. 그 목표치를 오늘 잠깐 종합해드리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그 목표의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성장을 이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급 입문 과정에서는 음악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가를 목표치로 삼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게이름인데요. 일단 음악은 음을 중심으로 창작을 하고 그것을 연주하면서 감상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말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게이름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이름의 메인 7개와 반음 5개 해서 12개의 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과연 내가 기타로 연주할 수 있는가. 제가 두 옥타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총 남녀 키 기준까지 17자리라고 했죠. 기타가 스스로 내는 개방연의 소리 6자리를 포함해서 17자리인데, 내가 직접 손으로 연주해야 되는 자리는 11자리가 된다. 이런 목표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할 때 정확한 박자의 게이름을 연주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속적인 연습과 시간 투자를 통해서만 원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고요. 근데 이 게이름은 또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기타를 오히려 즐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주까지의 목표를 두지는 마시고, 어떤 게이름이 내 기타 지판의 어느 자리에 있다라는 정도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양궁 선수들이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내가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연주라고 비교한다면 내가 원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아는 정도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게이름의 관계는 정확하게 게이름의 서로의 그 관계성을 이해하면서 기타로 표현할 수 있는가, 아니면 기타의 자리를 아는가, 요 정도 선에서만 내가 목표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연습해 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게이름과 관련해서는 기타가 개방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이름의 관계, 그래서 6번 줄부터 미, 라, 레, 솔, 시, 미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튜닝의 조건과 게이름의 거리 원리에 의해서 연주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외운다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그리고 숙련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연습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름도 암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의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드인데요. 코드는 화음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확장을 할 수 있게끔의 그 정도의 기초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코드는 무엇을 코드라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음을 중심으로 해서 3도씩 3개의 게이름을 쌓아 놓는 것을 기본 코드를 하는데, 거기에는 근음부터 첫 번째 오는 가운데 음이 단 3도일 때, 짧은 3도일 때는 그것을 마이너 코드라고 하고, 그것이 긴 3도일 때는 메이저 코드라고 한다. 이런 구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코드는 장조와 단조, 다시 말씀드리면 메이저, 마이너가 있는데, 그런 표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배우셨겠고, 원리가 가운데 음이 근음부터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성질이 규정 지어진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코드는 하나의 코드만 가지고 노래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족 코드라고 명명했던 3개의 코드가 이루어져야 한 노래를 완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아빠 코드인 1도, 그리고 토닉 코드라고 했죠.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 엄마 코드라고 했고, 그것이 곧 4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넌트 5도의 코드는 애기 코드라고 제가 명명을 했죠.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대로 1, 4, 5의 구성으로 가지고 그 노래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최소 3개의 화음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코드가 어떤 게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악보가 혹시 코드가 없는 악보를 접하더라도 내가 편하게 코드를 만들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왕 가족 코드를 이해하셨다면은 일단 역할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노래의 시작과 마지막은 토닉 코드, 아빠 코드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반마침일 때는 도미넌트, 애기 코드가 진행을 하고, 다시 코러스 부분, 클라이막스인 이런 부분들은 서브 도미넌트, 4도의 코드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할 것이 일단 노래를 먼저 이해하고 노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노래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영역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래도 장단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코드를 어떤 코드를 적용할 것인가가 나오겠죠. 노래는 우리가 암기했던 그런 암기 사항에 준해서 어떤 코드가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장단조가 구분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코드를 적용시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들 잘 보시고, 일단 코드든 노래든 장조인 경우는 밝고 희망차고 그리고 비전 있고 신나게 불러라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코드 역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의 노래는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애틋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 해당되는 단조, 소위 말하는 마이너 코드는 역시 그러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성음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다 신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음악의 즐거움들, 숨어있는 비밀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나가면서 체험하는 것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악의 3요소 중에 이제 박자라고 있죠. 리듬이라고 하는 박자가 있는데, 이 박자는 어쩌면 음악의 최상위법이라고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4분의 3박자가 있고 4분의 4박자가 있고 8분의 6박자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4분의 3박자를 두 번 하면 8분의 6박자니까 4분의 3박자를 연주할 수 있는가, 그리고 4분의 4박자를 연주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4분의 3박자를 연주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르페지오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박자 개념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초급 입문 과정에 있는 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코드의 소리가 정확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정확하게 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 어떤 방법론으로도 아르페지오가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박자는 5, 3, 2, 1, 2, 3, 그리고 4분의 4박자는 5, 3, 2, 3, 1, 3, 2, 3 이렇게 오른손으로 아르페지오 피킹을 하면서 그 코드를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코드의 순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알려드렸지만 그 순서대로 갭 없이 첫 박자의 근음을 탄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습이 가능한가가 중요하고요. 박자는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음악에 있어서의 박자를 지키지 못하면 이미 음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진행되는 그 박자 안에서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이름하고 코드와 리듬은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세 가지에 대한 제가 목표치를 정해드렸는데, 게이름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게이름을 연주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옥타브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코드는 몇 개만 하면 되는가, C, D, E, F, G, A, B 게이름의 영어 이름의 네임인 그 영어 7개에 대한 것을 장단조와 또 필요하면 7코드까지만 초급에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코드를 이해하는데, 그 중에서 코드도 암기 코드가 있고 이해 코드가 있는데 거의 이해의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되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CFG7의 가족 코드와 A 마이너, D 마이너, E7의 가족 코드 그 6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의 확장성 있는 코드들은 전부 다 이해하면서 함께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리듬은 4분의 4박자하고 4분의 3박자만 이해하시도록 일단 우리 목표치를 좀 좁혀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의 거의 대부분이 그 두 박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2조가 가능한가. 2조는 이제 다를 이자에 조를 바꾼다 이런 개념인데요. 내가 원하는 노래를 내 목소리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해야 되는 또 지도를 하거나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게 맞는 키로 조정이 가능한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기해 놨던 3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개 이름의 영어 이름 그리고 우리 한국어 이름을 함께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샵과 플랫이 몇 개에 따라서 어떤 장조가 되는가 라고 했던 사라가마 나바라는 것도 외우셔야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파도 솔레 라미시. 요 3가지죠. 그거는 샵 플랫이 붙는 자리 위치라고 했는데 이 3가지를 접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키로 2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조도 하면서 또 키를 조정을 했는데 코드가 좀 어렵다 그럴 때는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카포와 함께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암기 과목 이 3종목을 어떻게 응용하는가,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카포를 통해서 또 플러스 알파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키를 그리고 원하는 코드로 쉽게 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키를 내 마음대로 잘 조절하면서 카포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몇 가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유념하셔야 될 것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닝하는 방법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이 5번 줄이라 했죠. 5번 줄을 튜닝하는데 A에 튜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에 튜닝이 된 상태에서 4번 줄 D 약간씩 틀려 있는 거 느껴지죠? 그럼 3번 줄 올라갔고 2번 줄 그리고 1번 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줄. 이 순서대로 튜닝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튜닝이 되면은 C 코드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틀렸나 맞았나, 틀렸으면 좀 캐치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고요. 일단 그래도 어색하지 않구나, 이쁘네,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튜닝이 됐는지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개 이름을 칠 때 손가락의 자세는 왼손에 손가락이 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보통 클래식 하듯이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벌어지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밑에 손가락이 딱 붙도록, 이런 상태에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손가락이 그래서 해당되는 개 이름을 운지를 하더라도 옆에 있는 손가락이 같이 붙어 있도록, 손가락이 늘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셔야 되고, 그것의 비밀이라기보다 요령은 엄지손가락이 뒤로 가지 않고, 뒤로 가면 손가락이 앞에 벌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클래식에서 손가락 운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벌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통기타의 화음악기의 그런 개이름 연주법은 이렇게 엄지가 올라가서 밑에 손가락이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코드를 잡을 때도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손가락이 잘 붙어 있으면서 엄지손가락을 항상 전면을 향해서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게 바로 엄지와 손목이
위치가 수직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손바닥이 지판에 이렇게 붙지 않고 이렇게 좀 벌어져서 이 공간이 들어가 있고, 오로지 닿는 것은 여기 손 아구이라 그러죠. 여기만 닿고 나머지는 공백이 손바닥이 뒤에서 지판에서 떨어져 있어야지만 자세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라고, 헤드가 반드시 바디보다 올라가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들이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오른손은 일단 피크로 연습하기 전에 핑거로 아르페지오 해달라 그랬죠. 엄지가 이렇게 쭉 나와야 돼. 5, 3, 2, 1, 2, 3. 그래서 엄지는 아포얀도 눌러준다. 그래서 누르는 소리의 울림 속에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알라이데 튕기는 느낌으로 쳐주시는 것. 그리고 5, 3, 2, 3, 1, 3, 2, 3. 아까 목표치에서 얘기했죠. 이 두 가지만 오른손 리듬으로 연습해 주시고, 정확하게 왼손이 잡히지 않았으면 오른손에 펼친 호함이 소리가 나질 않죠. 그래서 일단 해주시고, 피크로 잡으실 때는 피크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잡은 손가락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 자연스럽게 피크를 놓고, 피크가 지판에 그 6줄에 다 통과되도록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팔뚝만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거칠어지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손목과 팔뚝을 같이, 그리고 근음부터 다 같이 쭉쭉쭉 내리도록 하나 둘 셋 넷, 기본적인 8비트의 리듬이 4분의 4박자니까. 그리고 A 마이너, 그리고 D 마이너, E, 이런 식으로 해서 근음부터 피크가 다 튕기셔야 된다라는 거, 지난번에 제가 스트럼 하는 요령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타 줄은 일단 6번 줄이 울림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이게 파동이 강하니까 6번 줄이 틀릴 확률이 제일 많다 그랬고, 제일 까다로운 소리가 2번 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번 줄과 6번 줄만 튜닝 잘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튜닝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튜닝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드는 항상 아빠 코드를 알면 엄마 코드는 당연히 4도라는 거, 그리고 C7, 요 세 개의 코드가 한 가족 코드를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세 개만 가지고 노래를 하는 연습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꼬를 할 때 이게 반맞춤이거든요. 그래서 G7이 오는 거예요. 다시 1도로 오늘 마지막 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혹시 추가 질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대면 수업 시간이나 개인 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AS 차원에서라도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함께 열심히 따라와 주시려고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이론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타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